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챕터 1 파도 소리와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청취자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장미연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사연지를 들었다. 스튜디오 밖으로는 저녁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결혼 30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된 게 벌써 3년째라고 하시네요. 아이들은 모두 멀리 나가 있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고.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녀 역시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분을 먼저 보내드린 아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흘러가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연은 바닷가 작은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다 책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서점은 그녀가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지만 딸 수진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점 안은 따뜻한 조명이 책장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미연은 습관처럼 카운터 뒤쪽 벽에 걸린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22살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엄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다들 아픈 사연을 갖고 살고 있더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를 우렸다. 라디오 DJ는 주 3회만 하는 일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이 작은 서점에서 보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맡고 때로는 혼자 앉아 책을 읽기도 했다. 문득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 서점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미연은 시계를 봤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며 젖은 우산을 털고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직 열려 있나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종종 손님들이 찾아왔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 남자는 잠시 서점 안을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음악 상자였다. 저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수진이의 동아리 후배였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연의 손이 떨렸다. 차를 우리던 손이 멈췄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를. 네, 미술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어요.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음악 상자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표면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오랜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다. 수진이가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미연은 음악 상자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3년 전 그날 이후 딸과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지냈나요? 2년 정도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할 때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도윤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들었다. 딸이 힘들어했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때 자신은 딸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상자를 열어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음악 상자를 열자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안쪽에는 USB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수진의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준 만큼 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걸 꼭 알아주세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아직 USB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딸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서점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수진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챕터 2 상자 속의 진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 수 없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도윤 오빠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자책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연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3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서점을 열었다. 밤새 울어서 붓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을 찬물로 식히고 커피를 내렸다. 아직 손님이 오기 전이라 조용한 서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도윤이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근처 펜션 수리하러 가는 길인데 혹시 서점에서 고쳐야 할 곳이 있나 싶어서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수진이가 항상 말했어요. 엄마는 뭐든 혼자 하려고 하신다고. 가끔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고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 한쪽 모서리에 책장이 삐걱거리고 있었고 카운터 아래 서랍이 잘 열리지 않았다. 도윤은 능숙하게 공구를 다뤘다. 조용히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수진과 비슷했다. 딸도 그림을 그릴 때면 그렇게 몰입했었다. 도윤 씨, 수진이와는 어떻게 친해졌나요? 처음엔 그냥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했다는 게? 도윤이 잠시 손을 멈췄다. 연인 문제였어요. 민호라는 선배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진이를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민호. 미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수진이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미술과 선배였다. 처음에는 딸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었다. 어떻게 힘들게 했을까요?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면서 수진이한테는 진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속였고요. 그래서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미연의 가슴이 아팠다. 딸이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그래서 제가 가끔 수진이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어요. 그림도 함께 그리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요. 고마워요. 그때 곁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수진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60대 할머니가 요리책을 찾으셨고 중년 남성이 여행 에세이를 골랐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도윤은 수리를 마친 후에도 서점에 머물렀다. 손님이 없을 때는 미연과 수진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 혹시 이상한 걸 받으신 적 있나요? 이상한 걸요? 메일이나 전화 같은 거요. 수진이 일과 관련해서. 미연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왜 그러세요? 실은 음악 상자에 USB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윤이 가방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펜션 예약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예약자 이름은 장미연이었고 날짜는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건 뭐죠?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미연은 영수증을 자세히 봤다. 자신이 예약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서명까지 자신의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은데. 그때 미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장미연 선생님이시죠?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선생님, 딸 수진 양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연의 손이 떨렸다. 3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올까?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딸과 함께 펜션에 다녀오신 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시겠죠? 특히 학교 쪽에서는. 전화가 끊어졌다. 미연은 창백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이가 이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증거를 맡긴 거죠. 증거요? 네.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미연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웠다. 창밖으로 저녁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여전히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오늘의 파도는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챕터 3 흔들리는 믿음. 며칠 후 미연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익명의 게시글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 전직 교사, 딸과의 의문스러운 여행 후 딸 사망. 펜션 예약 기록 확인됨. 글에는 미연의 이름으로 예약된 펜션 영수증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댓글들은 악의로 가득했다. 역시 교사들 믿을 수 없어. 딸이 뭔가 알고 있었나 보네. 이런 사람이 애들 가르쳤다니.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미연 씨, 잠시 방송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 반응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서점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오후쯤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도윤이 급하게 서점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밤새 울어서였다. 도윤 씨가 말한 증거가 뭔가요? 이제 그걸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민호 선배를 만나봐야겠어요. 민호를? 네. 수진이가 마지막에 남긴 녹음을 다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함께 USB의 나머지 파일들을 확인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엄마, 민호 오빠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펜션을 예약해달라고 하면서 엄마 이름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이상해서 거절했는데. 혹시 나중에 이걸로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걱정돼요. 미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민호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것이었다. 수진이가 왜 이걸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걱정하셨을 테고요. 수진이는 항상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도윤의 말이 맞았다. 딸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고민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아이였다.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민호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도윤이 형. 그리고 민호는 미연을 보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들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미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 펜션 예약건 아시죠? 무슨? 수진이가 녹음해둔 게 있어요. 당신이 제 이름으로 예약하자고 했다는 내용 말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왜 그랬어요? 수진이가 죽고 난 후에 그 예약서를 왜 인터넷에 올렸나요? 저는 올린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올렸나요? 당신 외에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긴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모르는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작은 테이블에서는 3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하면 들어줄 거라고. 부탁이요? 제 이름을 도용하는 게 부탁인가요? 다른 여자친구와 만날 때 쓰려고 했어요. 수진이가 알까봐. 그런데 수진이가 거절해서. 미연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딸을 이용하려 했고 거절당하자 복수를 한 것이었다. 수진이가 죽은 후에 왜 이 일을 퍼뜨렸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했거나.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뭘요? 당신이 수진이 죽고 나서도 계속 괴롭히려고 했다는 걸요. 수진이가 마지막에 CCTV 영상을 확보해뒀거든요.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떤 CCTV요? 당신이 펜션에 가서 가짜 서명을 하는 장면이요. 수진이가 미리 펜션 사장님께 부탁해서 촬영해둔 거예요. 사실 도윤도 그 영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진의 마지막 녹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민호의 반응을 보니 거짓이 아닌 것 같았다. 제발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도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당신은 지금도 자신만 생각하는군요. 미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도윤 씨, 정말 CCTV 영상이 있나요? 솔직히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일 펜션에 가서 확인해 보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면서도 고마웠다. 그날 밤 미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챕터 4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 미연과 도윤은 함께 펜션으로 향했다.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3년 전 수진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기도 했다. 펜션 사장 김순례 씨는 60대 중반의 인자한 여성이었다. 미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선생님이시군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안 나오시더라고요. 잠시 쉬고 있어요. 혹시 3년 전에 제 이름으로 예약했다는 기록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순례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수진 양이 미리 말해뒀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수진이가요? 네. 그때 이상한 남자가 와서 선생님 행세를 하며 가짜 서명을 하더라고요. 수진 양이 미리 당부해서 CCTV를 따로 저장해뒀어요. 순례 씨는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오래된 컴퓨터에서 3년 전 영상을 찾아 재생했다. 화면에는 민호가 나타나 어색하게 미연의 이름을 말하며 서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참 기특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누명 쓸까봐 걱정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자고 하더라고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수진 양이 당부했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 아이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도윤이 영상을 USB에 복사하며 말했다. 이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예요. 펜션에서 돌아오는 길 미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 안도되면서도
딸이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했다. 도윤 씨, 수진이가 마지막에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제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요. 사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숨긴 거예요. 그만큼 사장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서점에 도착하자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연의 전 동료 박정숙 선생님이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미연과 함께 3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사이였다. 미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정숙 언니.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 나는 한 글자도 믿지 않아. 너를 30년 가까이 봐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정숙의 따뜻한 말에 미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도 내 얘기 많이 나와. 다들 억울해하고 있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날 저녁 도윤은 CCTV 영상과 함께 자세한 해명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민호의 정체와 그가 벌인 일들, 그리고 수진이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수진 양이 정말 대단하네. 미연 선생님께 사과해야겠다. 며칠 뒤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미연 씨, 다시 방송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청취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방송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방송 당일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안녕하세요, 리서너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진실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사연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제 딸 수진이었죠. 스튜디오 밖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연을 응원하고 있었다. 딸을 잃은 후 저는 많은 것을 자책했어요.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더 대화를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건 사랑은 허락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미연은 수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모녀의 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도.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저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주려고 도와준 분도 있었고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상실의 아픔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라는 걸.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 길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방송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있었지만 오늘의 파도는 희망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점으로 걸어갔다. 수진이 남긴 사랑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챕터 5 새로운 계절.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미연의 라디오 방송은 이전보다 더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서점에도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다. 무엇보다 미연 자신이 달라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꽃을 바꿔드릴까요? 도윤이 서점 입구에 놓인 화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서점에 들렀다. 처음에는 수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그냥 미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였다. 괜찮아요. 아직 싱싱해 보여요.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도윤이 가져다 준 계절꽃들 덕분에 서점이 더욱 따뜻해 보였다. 그런데 도윤 씨, 요즘 일은 어떠세요? 매일 여기 와도 되나요? 괜찮아요. 지금은 개인 작업실을 꾸리고 있어서 시간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수진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도윤이 있으면 서점이 덜 외롭고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생겼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인 최영숙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70대 중반이신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서점에 와서 요리책을 보시는 분이었다. 미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그런가요? 그럼. 예전에는 늘 슬픈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어. 그 젊은 목수 아저씨 덕분인가? 할머니가 도윤을 보며 빙긋 웃으셨다.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남자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미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다. 도윤도 멀뚱히 서 있다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심하긴. 나이 들었다고 사랑도 못하나? 젊은 사람들만 연애하는 줄 아나?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서점 안에 울려 퍼졌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려고 미연이 차를 우리러 가는데 도윤이 뒤따라왔다. 사장님, 혹시 할머니 말씀이 불편하셨나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미연이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장님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수진이 때문에 가까워졌지만 지금은 사장님 자체를 좋아하게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미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도윤 씨, 부담 갖지 마세요. 답을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했다. 도윤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진을 잃은 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라디오 방송에서 미연은 사연 하나를 읽었다. 60대 여성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5년이 됐는데 최근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미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답변이었어요. 들었어요? 네. 혹시 그 사연, 사장님 이야기인가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수진이를 사랑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도윤 씨에 대한 감정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건지. 사장님, 수진이는 사장님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제가 수진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게 가장 걱정된다고.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수진이도 원했던 일이니까요. 그들은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저녁 바다는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도윤 씨,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미연은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엄마가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까? 너를 잊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까지 함께 안고 살아가는 거야.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미연은 그것을 딸의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점 앞 벚나무에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미연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6 새로운 봄. 1년 후 바다 책방은 지역 명소가 되었다. 미연과 도윤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라디오 방송도 계속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벚꽃이 피는 봄날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수진의 사진도 함께했다. 사랑은 허락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미연이 라디오에서 말했다. 새로운 사랑도 잃은 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거예요. 서점 앞 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